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황미경입니다. 9월 23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순찰을 하던 여성 노동자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한 산업재해이자 국가에서 제대로 보호를 하지 않아 발생한 여성 혐오 범죄입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회사와 국가가 스토킹 범죄와 직장 내 성폭력을 방치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당역 사건 피해자를 조문하며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여성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별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 외에 많은 여성 노동자가 성폭력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도시가스를 점검하는 노동자들도 고객에 의한 성폭력에 목숨까지 위협당하지만 제대로 된 보호 조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뭔가 뒷골이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남자가 삼각 팬티만 입고 고개를 숙였다가 이렇게 눈만 치켰던 거 있잖아요. 점검하는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씩씩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진행 상황이나 어떻게 해결이 됐나 뭐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현재 현장에서 여성 노동안전 규정은 대부분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는 규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남성이 다수 겪는 위험과 여성이 다수 겪는 위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점이나 정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작업장에서의 일상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과 성폭력, 성희롱이 금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여성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4개월 차입니다. 보통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이나 국정 신뢰도가 높게 나오는데요. 이번 정부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6.59, 문재인 정권에서는 6.67점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는 겨우 3.67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물가 폭등과 규제 완화로 민생 파탄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으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9.24 결의대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최근 기재부에서 월권을 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학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 소식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원도 태백의 탄광에서 매몰된 노동자가 사망했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가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올 상반기에만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업주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며 시행령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 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가장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안전보건 담당 이사를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책임에서 면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의 범위와 처벌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완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면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이 되는 거니까 기업이 실제로 안전을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실질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게 있어서는 대표이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수많은 돈과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겠죠. 법은 있지만 실제로 처벌은 되지 않도록 계속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면죄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더하여 공공서비스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 시도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모였습니다. 철도관제권 이전, 차량정비 민간 개방 등 국토부가 철도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마저 철도민영화를 촉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공서비스 영역을 민간에게 넘기는 순간 국민의 삶 자체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 노동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TBS 조례 폐지안이 발의되면서 TBS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언론노조 TBS 지부는 화요일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계속되는 정치 평양성,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공정성을 계속 거기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TBS가 가장 먼저 공영방송, 그 다음에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우려가 됩니다. 이처럼 민영화와 언론 장악으로 인해 우리 삶은 더욱 위축되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민영화로 인해 노동자,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나타날까요? 민영화가 되게 되면 일단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일자리가 축소됩니다. 고용의 질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외에도 임금체계 유연화와 주 52시간제 무력화 등 노동계약 시도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삶마저 파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규탄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안내드립니다. 앞서 이야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혁과 민영화, 언론 장악 등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정부의 시도를 막아내는 것이 바로 민주노총의 역할입니다. 경찰은 이번 수도권 결의대회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교통 불편과 소음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불통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집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수도권 결의대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정부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담아 9.24 결의대회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오후 1시 삼각지역 사거리, 충북, 대전, 세종, 충남, 전북, 대구, 부산, 울산, 강원은 오후 2시 각 지역별 국민의힘 당사 또는 지역 거점에서 진행됩니다. 광주는 오후 5시 광주광역시청 앞, 전남은 오후 3시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 제주는 오후 6시 제주시청 앞, 경북은 23일 오전 11시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되며 경남은 같은 날 오후 2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열립니다. 결의대회 후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정의 행동에 동참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민영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혁 등의 행보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확실히 노동자 서민 편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돈만 잘 벌면 되는 기업은 노동자, 서민에게 필요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의 노동개혁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겁니다. 노동자의 삶을 구하는 투쟁인 9월 24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전국의 함성을 모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 기업의 편이라면 언제나 노동자 편에는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9월 23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